오르는 것을 사는 순간 당신은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왜 우리는 가장 비쌀 때 사고 싶어지는가? 주식과 코인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할 만큼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움직일 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차트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오고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주변 사람들이 수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결국 매수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전까지 아무 가치도 없어 보였던 가격에 사람들의 환호를 만나자 갑자기 놓치면 안 되는 기회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보다 기회가 아닌 것을 놓아주는 능력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추격 매매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잔인한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축제가 끝날 때 도착한다. 추격 매매를 하는 사람은 시장의 시작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끝을 기회로 착각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을 때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몰리고 수익 인증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더 가겠지?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그 가격은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수익을 확정할 가격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처음 삽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팝니다. 같은 차트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이 가장 시끄러울 때 기회가 가장 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사람이 확신하는 순간 당신이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 누가 나에게 팔고 있는가? 투자는 군중의 확신을 사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군중의 확신이 너무 커졌다는 사실 자체를 경계하는 일입니다. 왜? 근거 없는 확신은 원칙을 이긴다. 추격 매매의 가장 무서운 순간은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원칙을 버리는 순간입니다. 원래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눌림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손절 기준도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차트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머릿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 같은데? 이 한마디가 수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원칙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놓칠까 두려운 마음에 이유를 붙여주는 과정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모르면서 안다고 믿는 것입니다. 3. 시장은 당신의 분석보다 당신의 조급함을 이용한다. 차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걸리는 순간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본능적인 존재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사람의 뇌는 이상한 계산을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안 사면 저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나만 못 번다. 여기서부터 투자는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의 문제가 됩니다. 남들이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늦었는지를 계산하고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남들이 만든 가격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투자의 기준은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나만 놓칠 수 없다. 시장에서 가장 비싼 문장입니다. 4.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면서 높은 곳의 칼날은 잡는다. 사람들은 하락하는 종목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빨간색 숫자가 계속 올라가면 그 상승 자체를 안전의 증거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올랐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미 먼저 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신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산 자산입니다. 그들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추격 매매가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추격 매매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냉정합니다. 내가 왜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매수가보다 시장 가격이 낮아지면 손실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남들이 떠난 자리에서 마지막 계산서를 받는다. 가장 잔인한 장면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익절했어. 나는 이 정도 먹었어. 조금 더 갈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떠난 자리에 뒤늦게 앉습니다. 그들이 벌어간 돈을 바라보며 들어갔는데 정작 당신이 떠하는 것은 그들의 위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추격매매의 역설입니다. 남의 성공을 보고 들어갔는데 남의 성공이 끝나는 순간 내 투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수익 인증을 많이 볼수록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결과는 나의 진입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이 벌었다는 사실과 내가 지금 사도 된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6. 기다림보다 소외가 더 무서운 사람. 추격 매매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욕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두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만 가만히 있는 느낌? 친구는 수익을 냈고 커뮤니티에는 인증글이 올라오고 뉴스에서는 연일 상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가만히 있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갑니다. 하지만 좋은 투자자는 모든 기회를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기회가 아닐 때 그냥 보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0% 오른 종목을 놓쳤다고 해서 당신이 돈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놓친 10%를 아까워해서 고점에서 들어가 마이너스 20%를 맞는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회를 놓친 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회를 내 기회라고 착각하는 것이 손실입니다. 7. 추격매매의 끝은 언제나 비슷하다. 추격매매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차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고 있습니다. 뉴스도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조금 오르면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 떨어지면 기다립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다시 오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투자가 아니라 본전 찾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벌려고 들어갔는데 마지막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격매매의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수익을 쫓아 들어갔는데 결국 본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보다 먼저 잃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가장 비싼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다.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상승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기회를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장이 급등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돈을 번다고 해서 내가 돈을 잃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는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내 자산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격하고 싶어지는 순간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사고 싶은 이유가 좋은 가격이기 때문인지, 좋은 기회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남들이 벌고 있기 때문인지, 그것만 구분해도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시장은 내일도 열립니다. 오늘 놓친 종목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돈이 내일의 기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격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뛰기 시작했다고 당신까지 뛰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투자자는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야 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서두르지 않고 내 돈을 지키면서 월급만큼 벌고 퇴근합니다. 현물로 월급 버는 프로였습니다. 오늘도 멘탈 잡느라 고생하셨습니다.